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은 알파 베타. 혹시 이걸 내가 잘못 풀었는데 그냥 다시 해봐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던 그 문제 아닌가? 너네 아니야? 아닌가? 어쨌든 그럼 두근 알파 베타를 갔는데 그럼 뭐 할 거야? 두근의 합 일단 쓰면 두근의 합은 얼마냐면 A. 그지? 두근의 곱은 얼마냐면 두근의 곱은 2b-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인데 그거는 5a 제곱. 그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의 제곱인데 그 두근의 곱은 16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ab 값을 좀 구하고 싶다 이런 건데 일단 여기 생각한 게 알파 베타 곱한 게 요거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 넣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은 4b 제곱 마이너스 16b 플러스 16은 이렇게 되고 걔는 16b 제곱. 그지? 전체를 4로 나눌 건데 얘가 넘어가면 12b 제곱이거든. 그래서 4로 나누니까 3b 제곱.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16b거든. 4로 나누니까 플러스 4b. 넘어가면 마이너스 4. 그래서 요거 내가 인수분해 이거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부호 하나 틀려가지고 3 하나 1 하나 2 하나 2 하나인데 어디 마이너스냐면 여기 마이너스인가 봐. 맞지?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건 3분의 2 아니면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찾은 거지. 그러면서 두 번째 뭐 하고 싶냐면 a도 찾아야 되는데 a는 요거 가지고 구하겠지. 그지? 근데 이제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바로는 못 집어넣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5a 제곱이다 라고 쓰는 거지. 그럼 이제 얘는 a 제곱인 거 알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얼마냐라고 할 건데 b가 이제 이거냐 이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나뉘어. b가 만약에 3분의 2면 도와줘봐. 3분의 4에서 3분의 11을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맞냐? 3분의 4에서 3분의 12를 빼니까. 그지? 두 번째 만약에 마이너스 2였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 알파 베타가 이거라고 하면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3분의 16이 되는 거고 그게 5a 제곱. 얘는 4a 제곱이 3분의 16인 거고 맞지? 이렇게. 그럼 4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 제곱해서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너 안경 어디 있어? a는 얼마야? 너 안경 어디 있어 이 새끼야? 안 보여? 루트 3분의 2인데 뿔마다. 그래서 얘는 얼마야? 3분의 2 뿔마 루트 3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요거일 수도 있으니까 마팔이면 알파 베타가 마팔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16이 되니까 16은 얘가 a 제곱이었거든. 넘어가서 4a 제곱. 좀 복잡하게 풀긴 했는데 천천히 한번 해봐. 얘는 a 제곱이 4인 거고 얘는 a가 될 수 있는 건 2 아니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뭐 a, b 곱의 최대값인데 첫 번째 b가 이거일 때는 요거일 수 있죠? a가. 그지? 근데 곱하면 플러스인 게 더 최대일 테니까 곱하면 9분의 4루트 3일 수도 있고 최대가. 두 번째 여기서는 2면서 요거일 때 마이너스 2인 게 더 좋네. 곱하면 4겠지. 그럼 누가 더 크냐 했더니 얘는 9분의 36이고 그치? 얘는 9분의 루트 48이거든? 맞지?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훨씬 크겠네? 맞지? 그다. 답 4인가 봐. 그치? 다음. 15번. 야, 서우야, 뭐예요? 뭐 외우는 거야? 안경도 안 쓰고 오면 수업 뭐하러 들어오는 거야? 새끼야. 안 보인다 그러면서. 2차 방정식 요놈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2b 플러스 3c의 값을 구하시오. 요거 가지고 이제 얘 구하고 싶은데 a, b, c는 한 자리 자연수래. 이것도 아닌가? 너네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일단 a, b, c가 한 자리 자연수고요. 두근 a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는 요 범위고 베타는 요 범위에 있대. 그지?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잘 봐봐. 너네 예를 들어 이거 잠깐 이거 말고 그럼 이거 한번 가볼까? 마이너스 1부터 요거랑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 자, x의 범위가 이거고 y의 범위가 이거라고 해보자.
이건 약간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긴 한데 충분히 이해할 만하거든. 잘 봐. 두 부등식을 더하잖아. 부등식을 더하잖아. x랑 y랑 더하잖아. 그럼 그 더한 거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x가 아무리 작으면 마이너스 1이고 y가 아무리 작으면 3이니까 걔는 작으면은 2로 풀릴 거고, 그치? x가 제일 큰 게 2고 y가 제일 큰 게 5니까 얘는 7 이렇게 될 거야. 근데 x가 2, y가 5는 될 수 있지만 x가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2는 될 수는 없는 거야. 이해 가나?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라 그러면 이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니? 그치? 당연히 x 범위가 이거고 y 범위가 이거면 둘이 더한 범위가 이걸 것 같잖아. 그 맞다고. 그치? 그럼 곱해볼게. 야, x랑 y랑 곱한 거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단 제일 큰 건 뭐야? 얘랑 곱해서 12 최대겠지만, 그 다음 제일 작은 건 뭐야? 마 3인 것 같지만 아니라고. 언제가 제일 작아? 마 5가 작지. 이제 음수일 때 이런 거 좀 신경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5일 때가 제일 작은 거지. 근데 여기서 등호는 10은 가능하겠지. 왜? 2하고 5가 가능하니까. 근데 마이너스 5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맞지? 이런 거 따져주면 되거든. 그치? 근데 이거는 이제 음수가 들어갔으니까 어려운 건데, 얘는 알파 범위랑 베타 범위를 보면 둘 다 양수죠. 그럼 너무 당연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6부터 8까지가 돼야 된다. 그지? 등호 안 붙을 거고. 둘 다 6은, 1은 될 수 없고 5는 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제일 작은 게 얼마야? 5부터. 제일 큰 거 언제? 12까지 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내가 무슨 생각할 수 있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공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분의 b가 결국 얘는 6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 소리고, 다시 말하면 b는 6a보다는 크고요 8a보다는 작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여기서 문제에서 a, b, c는 자연수라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두근의 곱 이용하면 a분의 c니까 이렇게 될 건데 그게 5보단 크고 12보단 작대. 전체에다 a 곱하면 얘는 5a부터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한 자리 자연수 a, b, c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 그래서 그걸 그냥 확인할 겁니다. 잘 봐. 예를 들어 자연수라 했으니까 a가 1이라고 해봐. a가 1이면 얘 범위가 6부터 8까지인 거잖아.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b는 7밖에 안 돼. 그지? 그럼 a가 1이면 얘는 5부터 12까지니까 c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c는 2도 가능하죠. 3도 가능합니다. 근데 4는 안 되잖아. 등호 없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게 1, 7, 2거나 1, 7, 3이야. 근데 또 모르니까 확인해보자. 자, a가 2라고 해보자. 자, a가 2면 얘는 어떻게 돼? 범위가 12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한 자리 자연수인데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얘도 a가 2면은 말이 안 된다고. 그치? 뭐 2면 될 수도 있잖아요. 10부터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4인가? 이렇게? 그지? 근데 어차피 b가 존재하지 않는데 a가 2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어차피 a, b, c가 존재해야 되는 건데,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불가능할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이제 딱 두 가지인데, 1,7,2거나 a, b, c가 혹은 1,7,3이거나로 나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야. 첫 번째, 얘부터 가볼게. 얘는 a가 1, b가 7, c가 2라는 거야.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라는 거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줘야 되는 게 두 근이 이 범위 내에 각각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얘는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6 하나 1 하나 마마. 그래서 지금 x는 얼마야? 1 또는 6인데 근이 하나는 1보단 커야 되고 뭐 6보단 작아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얘는 안 돼. 그럼 얘가 가능하겠지. 그치? 얘를 뭐 해보면 돼? 근의 공식으로 해보면 될 거야. 근데 그거는 귀찮으니까 안 할 거고 여기서 a, b, c가 이걸 거야. 계산해주면 된다. 근의 공식 해볼까? 근의 공식 하면 어떻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12 이렇게 되나? 그치? 그럼 얘는 2에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7인가 봐. 그럼 대략 얘는 얼마냐면 6. 얼마네? 그치? 그럼 7에서 6. 얼마 빼면 어떻게 돼?
7에서 6. 얼마 빼면 0. 얼마야? 맞아? 그걸 2로 나눴대. 그럼 얘도 안 되는데? 그렇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빼면은 37 맞지? 루트 37. 루트 37은 대략 얼마인데? 6. 얼마 맞지? 그럼 7에서 6. 얼마 빼면 얼마인데? 0. 얼마잖아. 걔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 더 작아지는데? 얘도 안 되는데? 뭐 잘못했어? 9야? 9? 다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4구 36이네. 오케이. 그럼 빼면 얼마야? 13이야? 맞냐? 13? 그럼 13은 대략 얼마지? 3. 얼마야?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7에서 3. 얼마 빼면 얼마야? 3. 얼마죠? 그걸 2로 나누면 뭐 1. 얼마 되겠지,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7에 3. 얼마 더하면 10. 얼마인데 2로 나누면 5. 얼마 되겠지, 맞지?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다르고. 다음. 그래서 A에다가 B 2배하고 C 3배 더하래. 다음 16번. 다음 2차 방정식 요거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요거의 값을 구해달래. 또 2차 방정식 얘기 나왔고 근에 대한 언급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써볼게. 두 근의 합은 일단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 얼마냐면 그것도 마이너스 2네. 요 두 개 가지고 할 건데 얘는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잘 봐. 요거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물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도 구할 수 있지만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해야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쓸 수 있지. 그지? 내가 여기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는 2라고 써도 되냐? 그지? 그럼 잘 봐봐. 이걸 살려서 잘 봐. 요식을 변형을 좀 해볼게. 얘를 좀 보면 알파로 좀 묶어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아니냐? 그지? 알파로 앞에 두 개만 묶어보면. 근데 얘가 얼마라고 알려줬지 우리? 2래 2. 그지? 그럼 얘는 2알파네. 2알파에서 알파를 빼면 뭐야? 알파네. 그냥 알파 마이너스 1이네.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괄호는 뭐냐면 그냥 알파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얘는 다를까? 얘랑 식이 어때? 똑같잖아. 그냥 알파 대신에 베타 쓴 것 뿐이잖아. 마찬가지로 요거의 근도 베타니까 베타도 대입하면 요 식을 만족할 거 아니야. 얘도 똑같이 베타 마이너스 1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걸 구해달라는 걸 저렇게 복잡하게 준 거지. 그럼 이거 뭐 하면 되지?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요거 구해주면 될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인데 그걸 뺐으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 플러스 1이다. 답은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다음 18번. 다음 2차 방정식 요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3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요거다. 자 가볼게. 또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p고요. 두 근의 곱이 얼마냐면 q다라고 써 있는 거네. 근데 이번엔 두 번째 알파 마이너스 3과 베타 마이너스 3을 두 근으로 하는 건 저 밑에 있대. 그럼 쟤는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인데 그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q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좀 복잡해.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9인데 그게 얼마냐면 두 근의 곱이니까 걔는 p래. 이렇게 돼 있다. 그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pq를 구해야 된대. pq를. 그럼 생각을 또 해보자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p면 얘가 마이너스 p네. 이렇게. 그지? 그럼 넘어가면 p 마이너스 q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다. 요거씩 하나 알아낸 거야. 그지? 또 두 번째 여기도 가보자. 알파 베타는 q고요. 야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그게 얼만데? 마이너스 p. 그래서 플러스 p로 바뀌고 플러스 9는 p 이렇게 되네. 다 왼쪽 넘기면 2p 플러스 q가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9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당연히 둘이 뭐해? 연립.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q가 사라지고 3p는 마이너스 15죠? 그럼 p는 얼마? 마이너스 5. 그럼 q는 얼마? p가 마이너스 5면 1인가? 이거 계산해주면 된다. 다음
어려운 거 아니었죠? 다 근과 기수의 관계네, 여기. 19번. 자, 다음 보면. 2차 방정식 요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잘 봐, 이거 조금 중요해. 2차 방정식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조금 중요합니다. 자, 위에 있는 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저식은 fx랑은 별로 연관이 없어. 근데 그냥 이 식이 있는데, 이 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알파, 베타는 마 3이다. 일단 이건 써놓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두 번째, 이번엔 fx식을 구해야 되는데, fx식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서 fx에다가 요거의 근인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게 아니야. 왜 이 식이랑 이 식은 다르니까. 그치? 근데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온대. 그치? 그래서 얘를 좀 구해봐야 되는데, 잘 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아까 알파랑 베타랑 곱한 게 마3이라 했잖아. 그럼 내가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분의 3이라고 써도 돼? 상관없죠? 그치? 그 다음 얘 등식이죠? 그치? 얘도 음수일 수도 있지만 얘 양수일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베타가 음수고 알파가 양수인가 보지. 혹은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인가 보지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양변 등식이 똑같으니까 양쪽을 제곱하면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분의 9라고 써야 되지. 맞니? 맞니? 그럼 잘 봐. 내가 이 식을 이용해서 나식을 좀 변형해보면 이렇게 써도 된다. 쟤는 f 알파는 베타 제곱분의 9가 뭐냐면 알파 제곱이래.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맞아. 근데 잘 봐. 베타는 식이 다르냐? f 알파랑 f 베타랑 어때? 얘네들. 그냥 알파랑 베타랑만 바뀐 거잖아. 그지? 그럼 뻔하게 f 베타도 정리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라고 쓸 수 있다고. 맞아? 그러니까 fx는 알파 베타가 근이 절대 아니지. 그치? 대입하면 뭐 다른 게 나오는데, 물론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지? 이렇게. 그럼 잘 봐. 이 식을 좀 변형하면 잘 봐. 얘는 한쪽으로 넘겨볼게. 그럼 이렇게 써도 돼. f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0이라고. 그지? 얘도 f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는 0이라고. 나는 이게 성립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해하니? 그럼 잘 봐. 이 두 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fx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안 갔거든? 근데 이 두 식을 얘기를 해보잖아? 그럼 f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식이 있잖아? 요 방정식은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그지? 왜? 요 방정식에다 알파 집어넣으면 0 나오고 베타 집어넣으면 0 나온다며. 맞아? 요 방정식은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그지? 근데 조금 이상한데? 뭐가 이상할까? 오케이. 다시, 그래서 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지. 그치? 여기다 알파 집어는 성립하고 베타 집어는 성립하니까. 맞아? 그럼 얘가 지금 몇 차 함수냐면 얘는 2차식일 거 아니야, 2차식. 왜? fx가 2차식이고, 그 2차식에다 알파 제곱을 더했으니까 2차식이지.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며. 그치? 그럼 얘네들 합하면 최고차항계수가 얼마야? 2겠지. 얘가 최고차항계수 1인 x제곱에다가 x가 한 번 더했으니까. 그치?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2면서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갖는 식이잖아. 근데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갖는 식이 누구야? 얘라며. 그지? 그럼 얘 식이 뭐냐면 이거인 거야. 얘랑은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이게 또 나올 텐데 좀 이따. 졸라 어려운 건데 이거 또 나올 텐데. 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볼게. 이거는 그냥 식을 변형했을 뿐이야. 이건 식을 변형하는 거라서 뭐 이해하고 자시고가 없어. 그러니까 이 식을 변형해서 여기 썼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는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식에다가 알파나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성립한다는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 너네 예를 들어 뭐 P3이 0이라는 건 PX가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지?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얘를 는형이라 하면 3이 근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얘가 이거 집어넣어서 0 나온다라는 건
요 식에다 알파를 집어넣어서 0 나온다는 건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라고. 근데 이 새끼 전개한 게 누군데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가는 식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자동적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서 이제? 얘 fx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얘만 일로 넘기면 되겠지. 얘네들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 할 거냐면 fx는 요거 전개하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에서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된다. 정리하니까 얘는 x제곱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요게 이제 fx다. 그때 f2의 값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꼭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걸 한 번 더 볼래. 이건가? 자, 이거 한번 볼게. 이거 맞나? 가볼게. 갑자기 그냥 내 마음대로 좀 풀게. 다음 보면 2차식 fx에 대해서 다음 서로 다른 두수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요. f 알파는 베타, f 베타는 알파래. 오케이? 그때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의 합을 구해달래. 이건 조금 다른 결이긴 한데 가볼게 제가. 그러니까 f 알파가 베타고 f 베타가 알파라는 거 가지고 내가 뭔진 몰라. 근데 잘 봐. f 알파 아니 이거 베타 대신에 이렇게 해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고 했으니까 베타 대신에 이렇게 써야 되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라고. 맞아? 알파 대신에는 뭐라고 써야 되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되나? 그거를 각각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그럼 이렇게 써야 된다고. 자, f의 알파는 베타 대신에 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다. f 베타는 원래 알파인데 알파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된다고?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잘 봐. f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런 식이 있고 f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런 식이 있대. 요 두 개를 보면 이 f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으면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라고.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한다라는 건 똑같은 x자리에다 알파랑 베타 집어넣으면 0 나온다며. 얘네 둘을 보면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치? 근데 마침 뭘 구해달래? 이거의 두근의 합 구해달래. 근데 이게 딱 이 식이잖아. 이거 구하라고 한 거야. 유도하라고. 그럼 이거의 두근의 합은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겠지. 다 뭐야? 3이다 라고 푸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하나? 아까보단 조금 쉬웠던 느낌이지, 맞지? 이것도 한번 가볼게. 자, 이것도 약간 그런 유형이야. 지금 이런 유형이 되게 좀 유명해. 근데 물론 변형되면 진짜 너무 다양한 유형이긴 한데 아까 맨 처음 풀었던 게 제일 기본적인 거야. 다음 볼게. 다음 2차 방식 요놈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볼게. 자, 그럼 이제 느낌이 좀 와야 돼.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느낌이 이제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으니까 느낌이 좀 와야 되는데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일단 두근의 합은 얼마냐면 2인 거고요. 두근의 곱은 얼마냐면 마 4인 거야. 그지? 그러면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얘를 이제 알파로 좀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돼. 왜? 똑같이 x로 바꾸고 싶으니까. 그지? 얘도 베타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용하든지 이걸 이용하든지 하는 건데 얘를 이용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예를 들어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라고 써도 될 것 같고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라고 써도 되겠지. 요걸 이항시키든 요걸 이항시키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요 식에다 집어 넣어보는 거야. 자, 잘 봐. 첫 번째 앞에 베타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볼게. 그럼 이렇게 된다. f 알파 플러스 f 3알파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인데 만나서 4가 되는 거지. 그지? 똑같이 요 식에다가 알파에다가 얘를 집어넣자고. 그럼 f 베타 플러스 f 3베타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4가 되는 거라고. 그지? 그럼 내가 이제 는영꼴로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넘기겠지.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4는 0이다.
얘도 넘어가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넘어가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얘네 둘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는 이제 느낌이 와야 돼. 아, 얘는 fx 플러스 f의 3x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으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적어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는 거야. 그치? 얘가 성립하니까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고 베타 집어넣으면 0 나온다 이거잖아. 그치? 근데 fx가 몇 차식이래? 2차식. 2차식과 얘는 3x네.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봐. fx가 예를 들어 fx는 뭔지 모르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봐. 그러면 f3x는 뭐가 되는 거야? x자리에다 그대로 3x를 집어넣으라 이거야. 여기 x자리에다 3x 집어넣으면 9x제곱이 될 테니까 9ax제곱 3bx 플러스 c 이렇게 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2차에다가 x자리에다 3x를 집어넣어봤자 2차라는 거야. 그래서 그 둘을 더했어. 2차랑 2차랑 더한 다음에 1차 더해봤자 2차지. 더한 거니까 곱한 게 아니야. 그럼 어차피 2차식이야. 그럼 2차식의 해는 어차피 몇 개 나와? 무조건 2개라 했잖아. 3차는 3개, 4차는 4개 이렇게. 2차는 2개인데 그 2개가 이거라는 거지. 그럼 더 이상 없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얘가 뭐야? 얘는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식이라는 거야. 얘가. 그치? 그럼 얘가 2차식인데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식이 누구냐면 얘였지. 그치? 그럼 요 식 자체가 누구여야 돼? 요거여야 돼. 근데 최고차항을 알아 몰라? 모르잖아. 아까 최고차항 1이다 뭐 이런 걸 언급을 해줬는데 지금 없잖아. 그럼 모르는 거야. 왜? 여기 앞에 100이 곱해지든 1000이 곱해지든 얘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식 아니야? 그치? 100이 곱해지든 1000이 곱해지든 어쨌든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식일 거 아니야? 왜? 최고차항은 약분 때리니까. 그치? 여기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우리 얘를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최고차항 더하면 10a라고 그냥 설정하자. 그럼 알아서 a가 맞춰 나오겠지. 그럼 이제 얘랑은 같은 식인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얘네들을 실제 더해서 x에다가 4를 뺀 게 얘랑 똑같아야겠네. 라고 식을 세우는 거지. 그럼 가보자. 둘이 더할게.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10a제곱. 10ax제곱. 플러스 4bx. 플러스 2c에다가 x 빼기 4를 한 게 뭐랑 똑같아야 돼? 요 식이랑 똑같아야 된다고. 요 식 분배하면 어떻게 돼? 10ax 제곱 마이너스 20ax 마이너스 40a다 이렇게 되는 거네. 맞지? 그럼 결국 어차피 a도 구해야 되고 b도 구해야 되고 c도 구해야 될 것 같아. 맞지? 그럼 뭔가 힌트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있었네. 어디 있어? 여기 있네. f1 마이너스 f9가 얼마래? 마이너스 6이래. 그럼 그거 이용하자. f1은 얼마냐면 요 fx에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요게 f1. 맞지? 그럼 F9는요, 여기다 9 집어넣으면 되니까, 좀 숫자 크네. 81A 플러스 9B 플러스 C. 그걸 뺀 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래. 맞아? 그럼 빼볼게. 빼면, C는 어차피 지워지죠. 그죠? 그럼 A 빼면, 마이너스 80A. B 빼면, 마이너스 8,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 양쪽을 마이너스 2 정도로만 나누자. 그럼 40A. 플러스 4b는 3이다라는 식이 나왔네. 맞지? 근데 이거 갖고 또 못 구하네.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그냥 요 상태로 연립을 해야 되나? 요 상태로 연립을 해볼게, 그럼. 자, 볼게. 여기서 1차가 얘랑 얘지. 여기서 1차는 얘밖에 없지. 그치? 그럼 여기 1차 개수 4b 플러스 1은 누구랑 똑같아야 돼? 1차 개수? 마이너스 20a랑 똑같아야 돼.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상수는 뭐야? 2c 마이너스 4죠. 여기 상수는 누구야? 마이너스 40a인 거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해볼게. 잘 봐. 4b 대신에 우린 뭐라고 써야 되냐면 4b는 마이너스 20a에 1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돼. 그걸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봐. 오케이? 집어넣게. 그럼 얘랑 계산되면 얼마야? 20a 마이너스 1이 3 넘어가면 4. 그럼 a는 얼마? 5분의 1. 그럼 b는 얼마?
A가 5분의 1이래. 여기 5분의 1 집어넣어봐. 얼마? 마 4. 그렇지? 마 4. 넘어가면 마 5.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5. 마지막 A가 5분의 1이면 얘 얼마? 마 8. 넘어가면 마이너스 4. C는 얼마? 마이너스 2. 맞냐? 나 너무 대충 했나? 맞지? 얘들아 잘 보고 있니? 이렇게 마이너스. 그럼 이제 A, B, C 다 구했으니까 fx 다 구했고 fx는 이제 뭐라고 쓰면 돼? 얘를 이제 이렇게 쓰면 되지. 5분의 1의 x제곱. b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5의 x. c가 얼마? 마이너스 2대. 얘가 0이다. 이거지. 이게 이제 요게 fx인 거지. 그때 얘가 0이 되게 하는 두근의 곱을 구해달래. 요 식의 두근의 곱은 뭐야? a분의 c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0이 답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어? 이건 제일 어려운 문제긴 하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 아까 돌아갈게. 21번. 아까 19번 했지? 21번. 다 비슷한 결이긴 해. 점점 어려워지긴 했지만, 다 그런 류들의 문제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센 A 분명히 있을 거야. 다음. 다음 2차식 요거를 복수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대. 그때 복수수 A, B에 대하여 이걸 구해달래. 그래? 그럼 얘 전개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복수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하기가 지금 너무 싫거든? 너무 싫어. 그래서 얘 그냥 전개해볼게. 얘 전개하면 5분의 1 앞에 있고, 25x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5의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가 되는 거 맞니? 맞아? 그럼 얘도 5분의 1로 묶자. 자, 얘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얘를 인수분해한 게 이거면 얘 전개하면 얘일 거 아니야? 얘 5분의 1로 묶어봐. 5분의 1로 묶으면 25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야 5분의 1 분배했을 때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자, 이제 AB 곱한 건 얼마? 15. 똑같아야 되니까. AB 더한 건 얼마? 2.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뭐 하면 돼? 이거 구할 수 있죠? 그지? 뭐야, 쟤? 알파 플러스, A지. A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구하면 되겠네. 그 얘는 얼마야? 4. 마이너스 30인가? 얼마야? 마이너스 24겠네. 마이너스 26이겠네. 그치? 다음. 22번. 훨씬 편했지? 다음 보면. 두 정수 PQ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요놈이 서로 다른 두 헉은 Z1과 Z2를 갖을 때 옳은 것만을 보게 수 있는 대로 올라갈게. 가볼게. 자. 정수 PQ래, 정수 PQ. 자. 보통, 그 유형선은 그냥 쓱쓱 풀어도 되는데, 이런 심화서는 이런 걸 잘 읽어야 돼. 정수, 자연수다, 뭐 음수다, 양수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걸 잘 읽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2차 방정식 요놈이 서로 다른 두 헉은 Z1, Z2를 갖는다. 헉은. 옳은 것만을 골라달래. 그럼 일단 얘가 헉은을 갖는데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각을 먼저 하는 게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그럼 판별 D 구하면 P제곱 마이너스 4 Q인데 걔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PQ는 정수라고 했죠. 그죠? 정수라는 건 실수 안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실수는 당연히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맞아? 그래도 이 결과가 음수로 끝나야 된대. 그 말은 얘가 엄청 크게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양수에서 얘를 빼줘야 작아질 거 아니야.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양수여야 돼. 0이면 돼, 안 돼? 0이면 안 돼. 혹시 0, 0이면 어떡해? 얘는 양수여야 돼. 그치? 그래서 얘 맞는 말이야. 이해 가나? 그치? 받아들여지지, 그치?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치? 얘가 음수가 되려면, 얘를 빼주려면 얘가 양수여야 빼질 거 아니야. 이해 가니? 무슨 말이지? 이렇게.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Z1과 Z2가 2배 차이 나면 뭐 이렇게 된대. 그럼 자, 가볼게. 얘가 서로 다른 두 헉은 Z1, Z2라고 했는데, 요 개수인 PQ는 정수죠. 정수는 실수입니다. 실수라는 건
얘 근이 두 개가 서로 혈례근일 수밖에 없어. 그지? 한 근이 예를 들어 2 플러스 3i면 다른 하나 2 마이너스 3i가 나올 거라고. 그지? 그럼 Z1과 Z2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서로 혈례 관계인 거예요. 그지? 그때 뭐 Z1이 Z2의 2배래. 아, 그래?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까? Z1 플러스 Z2가 두 근의 합인 거지. 두 근의 합이 뭐냐면 P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Z1과 Z2를 곱한 게 두 근의 곱인데 두 근의 곱이 뭐냐면 Q인 거지. 그지? 근데 우린 Z1 대신에 이 Z2로 쓸 수 있다며. 그지? Z1 대신에 이 Z2라고 쓸 수 있으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Z2가 되는 거지. 맞아? 얘도 Z1 대신에 이 Z2라고 쓰면 곱하면 이 Z2의 제곱이 되는데, 자, 여기서 잠깐 허수의 3배 하면 허수지. 허수의 제곱도 아니고 허수의 3배 했잖아. 그냥 허수지. 허수랑 정수랑 같을 수가 있나? 절대 말이 안 되지. 맞지? 얘는 무조건 틀렸네. 됐어? 그 다음 세 번째, Z1과 Z2를 곱한 게 1이면 얘를 곱한 게 1이라는 건 또 두 근의 곱이 1이면 그럼 두 근의 곱이 아까 요 상태였거든. 두 근의 곱이 1이면 결국 뭐야? Q가 1이면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때 두 근의 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혈례일 거고, 그때 얘가 1이냐고 물어봤네. 얘가 1이면 얘도 1이니. 그지? 근데 생각을 해보자. 잘 봐.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된다 했잖아. 그지?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Q가 만약에 1이야. Q가 만약에 1이야. 그럼 P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되는 거네. 그래야 더해서 1 나오는 거니까. 그럼 P가 0이고 Q가 1이라는 건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긴 거네. 그럼 가능하겠는데?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읽을게. Z1과 Z2를 곱한 게 1이면 두 근의 곱이 1이라는 거잖아. Q가 1이면 P 플러스 Q는 1이니. 곱해서 1 나왔어. 그러면 더한 게 0이냐라고 하는 거네. 그럼 i랑 마이너스 i. 가능한데 더하고 둘이 곱해서 1이야. 오케이. 아닌데? 맞는데? 다시 갈게. Z1하고 Z2하고 곱한 게 1이래. 두 허수를 곱한 거는 두 근의 곱인데 그거는 Q인데 Q가 1이야. 그때 P 플러스 Q는 1이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곱한 게 1이라고 해서 더한 게 꼭 0인가? 곱해서 1 나오는데 더해서 곱해서 1 나온다고 해서 꼭 더해서 그건지는 모르잖아. 확인해볼까? 그럼 Z1을 허수라고 했으니까,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I라고 해볼까? 그럼 Z2는 A 마이너스 BI야? 맞아?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뭔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잖아. 맞아? 그럼 플러스 B제곱인 거네. 맞니? 그럼 얘가 1이라는 거네. 맞지? 얘가 1이면 얘네 둘 더하면 뭔데? 두 근의 합은? 얘네 둘 더하면 되니까 2A인가? 2A. 이게 증명이 안 되네. 맞는 거 같긴 한데 증명이 안 되네. Z1과 Z2 곱한 게 1이면 P 플러스 Q는 1이다. 두 분의 곱이 1이면
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나? 아, 디귿을 모르겠네. 두 정수 PQ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서로 다른 두 헉은 Z1과 Z2야. Z1, Z2를 곱한 게 1이다. P 플러스 Q는 1이다. 그럼 얘가 0이라는 소리인데 그럼 순허수가 돼야지만 가능한데 순허수가 아니어도 곱해서 1이 나올 수 있을까? 봐봐. 이렇게 해볼게. 잘 봐. 아닌 것 같아. 자, 디귿 가볼게. 다시. Z1과 Z2를 곱한 게 1이라는 건 여기서 두근의 곱 Z1 곱하기 Z2가 걔가 Q라는 거지. 두근의 곱이. 그지? 근데 걔가 1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Q가 1이면 P 제곱 마이너스 4는 음수여야 되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아니. 근의 공식에 의해서. 맞지? 아니. 판별식에 의해서. 맞지? 그럼 P 제곱은 4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P는 어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되는 건가? 그지? 그럼 가능한 게 뭐야?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되고 1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P 플러스 Q가 꼭 1이라고 한다고 하면 꼭 P가 꼭 0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1도 되잖아. 그래도 허근 같잖아. 마이너스 1 되잖아. 그래도 허근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네. 그지? 그러니까 P 플러스 Q가 2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고요. 0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틀렸다. 가능한 건 기억밖에 안 된다라고 해줘야겠네. 다음. 답이 기억 하나야? 맞아? 그래? 원래 답이 그래? 그렇대. 기억 하나야. 다음. 23번. 2차 방정식 요거의 한 헉은 알파에 대하여 Z가 요거라고 할 때 Z 곱하기 Z 바를 구해야 돼. 잘 봐. 그럼 지금 보면 요 개수가 다 실수잖아. 그럼 한근이 알파에 대해서 Z가 이거래. 그지? 그럼 Z 바라는 거는 우리 얘에다 켤레 취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Z 바는 켤레는 다 쪼개지고 분배될 수 있는 거 알지? 요거인 거네. 알고. 요거인 거네. 맞아? 이거 이해 가니? 여기다 그냥 켤레를 취하면 요렇게 해서 켤레를 취하면 켤레는 분모 분자를 쪼개질 수 있고 분자에 각각 쪼개질 수 있는데 상수는 없어지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Z의 켤레 취한 거. Z바.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한 게 얼마냐라고 물어봤지. 그럼 이 상태로 곱해볼게. 그럼 분모 곱하면 어떻게 돼?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 플러스 1 맞니? 분자 곱할게. 분자 곱하면 어떻게 돼? 알파바 마이너스 알파바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네. 맞지? 그럼 그때 그 알파라는 건 요거의 한 허근이라며. 그지? 한 허근이 이거면 다른 근은 뭐가 돼? 자동적으로 알파바 아니야? 개수가 실수니까. 그럼 저기서 알파 플러스 알파바가 얼마라는 거 알아? 1이라는 거 알죠? 두근의 합. 그지? 그럼 알파 곱하기 알파바는 얼마라는 거 알아? 2라는 거 알지? 두근의 곱을 대입만 하면 끝나겠네. 얼마야? 2 더하기 1 더하기 1 분의 2 빼기 이거 빼기지? 빼기 1 플러스 1 요거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다음 24번. 두 실수 A, B와 허수 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가볼게. 2차 방정식 요거의 한 근을 Z-3이라고 한대. 근데 개수가 모두 어때? A, B가 다 실수라고 했잖아. 개수가 실수면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은 자동적으로 뭐야? 요거의 켤레. 얘는 허수부가 아니니까 부호 바꿀 필요 없지. 그지?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얘도 요거의 한 근이
z 플러스 3i면 요거의 켤레는 뭐가 돼? 요렇게 되는 거지. 맞아? 왜? 3i도 켤레 취해야지. 다. 허수부의 부를 바꿔라. 맞니?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럴 때,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허수 z래, 허수 z. 허수 z라는 게 뭐냐? z를 예를 들어, 여기 이미 a, b가 있으니까 m 플러스 ni라고 해보자. 그럼 얘가 허수라는 건 m은 0이 돼도 상관없는데 n은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허수부가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허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니까. 맞니? 그때 이렇게 된다. 그때 가보자 그럼. 자, 요거의 한근 이거면 자동적으로 달아나는 건 이거라 했잖아. 여기서 근과 계에서 이거 한 개 가볼게. 두 근의 합하면 z 플러스 z반은 아니네 마이너스 6까지 이게 합한 건데 두 근의 합은 얼마? a 이렇게 되네. 그지? 여기서 두 근의 곱하면 얘네 둘이 곱하면 자 복잡해 보여. z 곱하기 z바 마이너스 3z 플러스 z바 플러스 9는 얼마냐면 두 근의 곱이 9다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얘는 어차피 지워질 거고 0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다. 그지? 그 다음 이어서 또 가볼게. 이거의 한 근이 요거면 자동적으로 다른 한 근은 켤레라서 이걸 거고 여기서 두 근의 합을 하면 z 더하기 z바가 3i는 지워지네. 더하면 그게 얼마야? b 이렇게 쓸 수 있네. 그지? 둘이 곱하면 얘랑 곱하면 이거 좀 복잡해 보이니까 잘 봐봐. z 곱하기 z바 마이너스 3iz 플러스 3i z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i의 제곱인데 그게 두 근의 곱 9가 나온다 이거지. 그지? 근데 9i 제곱은 얼마냐면 플러스 9니까 얘랑 지워져서 0인 거고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하면 얘는 z 곱하기 z바 마이너스 3 z 마이너스 z바 i는 0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보여줄게. 마이너스 3iz는 마이너스 3iz 분배된 거. 그 다음에 플러스 3iz바는 요거 분배하면 플러스 3iz바. 그지? 이렇게 썼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알아내고 요 네 개를 알아냈고 그때 a 플러스 b를 구해달라. 그럼 가볼게. 정리할 수 있는 거 해보자. 자, 첫 번째. 얘가 얼마냐면 b래. 그럼 여기다 b 집어넣을 수 있지. 똑같은 거니까. 얘가 b야. 그럼 넘어가면 첫 번째 a-b는 얼마야? 마이너스 6. 요거 하나 알아냈어. 일단 a-b는 마이너스 6이야. 두 번째. 자, 얘도 가보자. 얘는 모르겠거든. 그지? 근데 얘는 얼마라는 거 알아? b네, b. 그지? 그럼 얘 마이너스 3b네. 그럼 얘는, 얘가 뭔지 모르는 거구나. 그럼 얘를 넘기면 얘는 z 곱하기 z반은 얘가 넘어가면 3b가 되는 거네. 맞아? z 곱하기 z반은 3b. 그럼 얘가 지금 3b인 거잖아. 그지? 얘도 좀 정리해볼게. 3b 마이너스 3 z 마이너스 z바 i는 0인 거네. 3 나눌 수 있고 그럼 b는 뭐라고 써야 되냐? z 마이너스 z바의 i라고 써도 되겠네. 맞아? 요걸 좀 이용해서 좀 연립을 해봐야 되는데 뭐 좋은 게 없을까? 내가 두 근의 합에 대한 것도 좀 정리하기 좋고 곱에 대한 것도 정리하기 좋은데 차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 i도 섞여 있고 맞지? 그럼 이거를 양변을 좀 제곱을 한번 해볼게. 양변을 좀 제곱을 한번 해볼게. 자, 양변 제곱해보면 좌변 제곱하면 b제곱이죠. 우변 제곱하면 i제곱은 일단 마이너스 1인 거 맞지? 그지? 그럼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z 아니 이거 이렇게 쓸게. z 마이너스 z바에 아니 z 플러스 z바에 제곱 마이너스 4zz바라고 이렇게 써도 되냐? 그게 두 근의 차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다 b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두 근의 합이 얼만데? b. 그지? 얘는 b제곱. 곱은 얼만데? 3b. 마이너스 3b. 그러니까 마이너스 12b.
에 마이너스 1개 요거래. 맞아? 그 마이너스도 잠깐 가져. 이렇게. 맞아? 다 오른쪽 넘겨. 얼마야? 2b제곱. 마이너스 12b는 얼마? 0. 그럼 b로 묶으면 2b로 묶으면 b 마이너스 6은 얼마? 0. 그럼 b는 얼마야? 0이거나 또는 6인 거네. 그럼 b가 0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는데 왠지 뭘 것 같아? 0이 6이지 않을까? 아닌가? b가 0인가? 확인해 봐야 되나? 아씨. 확인해 보자. 확인해 볼게. 첫 번째 b가 0이라고 해봅시다. 자, b는 0이야. b가 0이면 a는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그죠? a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는 건 b가 0이고 a가 마이너스 6이야. 상관없나? 두 번째, 만약에 b가 그럼 b가 6이면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b가 6이면 a가 0인 거네, 오히려. 그지?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 플러스 6일 수도 있네. 답이 플러스 6 아니면 마이너스 6이네. 뭘로 확인해야 될까? 뭘로 확인해야 될까? 허수 Z. n은 0이면 안 된대. b가 0일까 6일까가 문제네. b가 0일까 6일까. b가 0일까 6일까. b는 6이어야 된다. 잘 봐. b가 이제 요건지를 모르겠는 거잖아. 근데 요걸 좀 잠깐 볼게. 아까 두근의 곱이 우린 3b라고 정리할 수 있었거든. 여기서 이제 요거 b 집어넣고 이거 정리하면 요게 이제 3b로 정리가 됐거든. 자, 두근의 곱을 해보면 내가 이 z를 이렇게 놨지. 그럼 z반은 뭐가 되는 거냐면 m-ni인 거고, 그걸 둘이 곱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의 i제곱이라서 이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복수수를 설정할 때 이 mn은 당연히 실수로 놓거든. 그럼 실수의 제곱들의 합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근데 만약에 b가 0이잖아?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 근데 그러면 얘가 허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b는 0이 될 수 없고요. b는 무조건 6이 돼야 되고 a가 0이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6이네 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졸라 빡세네. 다음. 큰일 났네. 엄청 많네 문제가. 다음 보면 다음 구장산술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구장산술이 뭔지 알아? 그 옛날에 어떤 그 수학자 아니야? 또 수학 문제 내는 거 좋아하는 어떤 놈이 있다 그랬는데 예전에. 하여튼 뭐 그때 내변이 동서남북을 향한 정사각형 성벽으로 둘러싸인 동네가 있다. 그치? 자, 이런 동네가 있대. 정사각형 모양. 그냥 이렇게. 그때 이 성벽 안에, 성벽의 각 변의 중앙에 문이 있는데 북문을 나서서 북쪽으로 20보를 걸어가면, 여기서 20보 이렇게 걸어갔어. 좀만 더 갈까? 20보를 걸어가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나서서 북쪽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남문을 나서서 남쪽으로 14보를 걸어간 다음에, 그치? 14보. 그 다음에 직각으로 구부러져서 서쪽으로 1775보를 걸었더니 그 나무가 보였대. 그러니까 요 정도 가면 나무가 안 보이잖아, 가려져서. 얘가 요만큼 가도 안 보이잖아. 어디까지 가야 보여? 한 요 정도까지 가야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으로? 이렇게? 얘가 얼마라는 거야? 1775보라는 거지.
맞아? 이런 거지. 맞지? 그때 뭘 구해달래? 이 성벽의 한 변의 길이를 A 보라고 할 때 A. 몇 보가 걸리니? 그러니까 요 길이가 A 보래, A 보. 요만큼도 A 보겠지? 그지? 그때 요걸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의미는 알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을 쓰냐면, 이 성벽의 문에 여기 각각 중앙에 얘가 있다 그랬거든? 문이? 북문 뭐 이렇게, 남문 이렇게.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 2분의 1 A인 거잖아. 그럼 그때 무슨 생각할 거냐면 이거랑 이거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닮음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 가로 2분의 1 A 대 세로 20은 요거 가로 얼마? 1775 대 세로 얼마? 요만큼이지. 얼마야? A 플러스 34랑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지. 그럼 내항곱, 외항곱을 할게. 이렇게 곱하면 얘랑 안 곱할래. 20 곱하기 1775는 곱하면 얼마야? 2분의 1 A제곱 플러스 17A가 된다. 맞아? 그럼 다 양쪽에다 2 곱할게. A제곱 플러스 34A에다가 요거 2배 하면 얘 2배 해주자. 40 곱하기 1775가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되고 는 0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이거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근해 공식은 아닐 거 아니야. 1775에 34의 제곱도 모르겠는데 맞지? 이거 인수분해 찾아야 되거든? 그럼 얘를 적당한 곱으로 쪼개서 둘이 뺀 게 34가 나오는 조합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지? 근데 그럼 적당히 해보자. 4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거든? 1775는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도 몰라. 5, 7, 71. 71은 뭐 곱하기 뭐냐? 3으로 나눠지냐? 안 나눠지네. 얘는 5의 세제곱 곱하기 71로 쪼개진다. 그럼 적당히 둘이 쪼개서 차이가 34가 나오는 조합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 효인이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말해줘. 250 곱하기 284래. 250이라는 건 5 3개와 2 하나 가져오면은 125에다가 2배 하니까 250이잖아. 그럼 이 두 개의 4를 여기다 곱하면 284래. 요거래. 둘이 곱하면 쪼개진대. 어디 마이너스야? 여기 마이너스겠지? 그럼 답이 얼마야? 250 보겠네. 그지? 다음. 2번. 그냥 찾아야 돼. 방법 없어. 근데 힌트가 얘가 객관식이잖아. 여기서 있겠지. 그지? 그렇게 찾았으면 훨씬 편했겠지? 다음. 2번. 다음. 얘네들이 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모두 정수인근을 적어도 하나씩 갖는다고 할 때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래. 얘네 둘 다 정수인근을 하나씩은 가져야 된대.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더니 A가 뭔지 몰라서 안 돼. 그지? 그럼 뭐해? 보통 근해 공식을 하겠죠. 그럼 근해 공식을 하면 어떻게 돼? 2A분의 짝수 공식 할까?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네. 맞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양수면서 풀리면 정수인근이 나오는 거지. 물론 아닐 수도 있지. A가 뭐냐에 따라 약분되는 게 또 달라지긴 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안 풀리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풀리는 애들 중에 좀 노려보면 좋겠지. 어차피 여기서 문제에서 자연수 AB라고 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얘 일단 조금만 더 정리해볼게. 16으로 좀 묶으면 이렇게 써도 되냐? 그치? 그럼 16은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써도 되나?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풀리게 하는 A 값을 먼저 찾자. 어차피 A는 자연수고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 예를 들어 A가 1이면 안 풀리지. 루트 15니까 2면 3, 4 16보다 작은 게 뭐 있어? 9 되려면 뭐야? A7이네 7 맞냐? 또 4 되면 풀리나? 4 되려면 A 얼마야? 12 또 1 돼도 풀리죠? 그럼 A 뭐야? 15 얘도 0 돼도 풀리긴 풀리잖아. 근데 분모가 그렇지. A는 16 A는 16 분모 16 상관없으니까 맞지? 이렇게. 그럼 16분의 16이니까 풀리긴 풀릴 거 아니야 정수. 그치? 요렇게 4개가 나오겠네. 두 번째 얘도 정수인근을 가져야 돼. 지금 뭐 하면 돼 또? 근해 공식. 근해 공식 하면 어떻게 돼? 짝수 공식 못 쓰네 이번에. 2B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 2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는 어차피 요 중에 하나니까 요거일 때 하나씩 확인해 보자고. 자, a가 7이라고 생각해봐. a가 7이면 루트 안에가 뭐가 되냐? 49 마이너스 28 b가 돼. 그러면서 얘가 풀리려면 b도 자연수거든. 1 넣으면 돼, 안 돼? 21이니까 안 풀리지. 2는 넘어가 음수되잖아. 안 되네. 그럼 불가능하네. 그러니까 a가 12면 12 집어넣으면 얼마야? 요거지. b가 얼마면 돼? 1이면 돼요. 얘네. 내가 볼 때 얘다. 그치? 그럼 또 가보자. a가 만약에 15라고 해봐. 1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60이지. 근데 b가 자연수면 빼면 뭐 나와? 음수 나오니까 얘는 무조건 허근일 거 아니야. 정수근 나오면 끝났네. 이게 되겠네. 그래서 a가 12, b가 1이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다음 3번. 다음 보면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을 감마, 델타라고 할 때 요거의 값을 구해야 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우리? 다음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자, 또 2차 방정식의 두근 얘기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는 써놓고 시작하자고. 두근의 합은 얼마? 이 두근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읽을 때 감마, 델타라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는 이제 좀 익숙하죠? 감마, 델타. 감마는 약간 알파벳 R처럼 쓰면 되고, 델타는 나는 이렇게 쓰거든. 숫자 8 쓰다가 여기 좀 생략하면 돼. 알지? 8, 델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델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1. 그치? 알파가 아니 미안해. 감마 곱하기 델타는 얼마야? 마사. 이렇게. 그치? 이렇게. 요거 가지고 뭘 구해달래? 요거의 값을 구해달래. 그치? 잘 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요 앞에 있는 요 두 개랑 요 뒤에 있는 요 두 개를 각각 전개해 볼게. 왜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 이렇게 해야 풀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를 좀 전개해 보면 잘 봐. 4 감마의 제곱 플러스 2 감마 베타 2 감마 알파라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감마 플러스 알파 베타 요거 곱하기 뒤에 있는 거 두 개도 곱하면 어떻게 되냐. 자, 쟤는 4 델타의 제곱 플러스 4 델타 곱하기 베타 2 베타 델타 2 알파 델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델타 플러스 알파 베타가 나온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얼마인 거 아냐면 2인 거 알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인 거 아냐면 마이너스 5인 거 알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제 4 감마의 제곱 플러스 4 감마 마이너스 5라고 써야 된다. 얘도 똑같죠? 2하고 마이너스 5. 그래서 얘도 4 델타의 제곱 플러스 4 델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그지? 그럼 요건 또 어떻게 구할 건데요?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요 알파랑 베타는 요거의 근. 감마랑 델타는 요거의 근이지. 그럼 여기다 감마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 감마 제곱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4는 0. 그럼 그 말은 감마 제곱 플러스 감마는 얼마? 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그걸 이용하면 4 감마 제곱 플러스 4 감마는 얼마야? 16이겠지. 감마 제곱 플러스 감마가 4니까 16에다 이거 하면 11. 얘도 얼마야? 뻔하지 않냐? 어차피 요거의 두근 델타도 똑같을 거 아니야? 델타 제곱 플러스 델타도 4. 4 델타 제곱 플러스 4 델타는 16에다 5 빼니까 얘도 11이네. 곱하면 얼마? 121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렇지?